안녕하십니까. 길사은 교수입니다. 국가 자격 실습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런너리스 사출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이 런너리스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출과 다르게 다른 어떠한 장치라든가 아니면은 수지가 굳는 부분을 녹는 부분을 이용하여 만들어진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종류를 보게 되면은 익스텐션 부분들 이런 부분입니다. 자, 익스텐션은 이 노즐을 승용기의 노즐이 직접 캐비티에서 사출하는 방법입니다. 즉 노즐이 캐비티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사출되는 그러한 방법이 익스텐션입니다. 두 가지 다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이 부분들 쪽이 성형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을 익스텐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웰 타입은 노즐과 스프루가 접촉되는 위치에 수지에 공간을 만들어 수지의 단열을 이용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이 말은 수지에 높은 이렇게 두꺼운 부분이 있을 때 이 외곽 부분들은 냉각이 되지만 안쪽 부분은 냉각이 되지 않는 이러한 성질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보시게 되면은 위에 부분은 노즐이고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이 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이용을 해서 작업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슐레이티드 러너, 이 부분은 런너를 굵게 하여 수지의 단열로 런너가 냉각되지 않게 하여 사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인슐레이터 방법들은 이 런너의 굵기가 상당히 굵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러한 단열 현상을 이용하여 겉은 냉각이 되어 있지만 속에는 수지가 흐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줌으로써 사출로 응용하는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 런너 방식입니다. 한 런너는 한 개 빼기에 대한 싱글과 다점, 즉 몇 개 멀티 런너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한 런너에는 오픈 게이트와 밸브 게이트 두 가지 종류가 존재를 합니다. 이 한 런너는 별도의 히터를 설치하여 런너를 항상 용융 상태로 만들어서 사출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익스텐션, 웰 타입, 인슐레이터 이러한 부분들은 거의 사용이 없습니다. 거의 사용이 없고 이 한 런너 부분에만 거의 사용합니다. 그래서 최근 런너리스 사출이라고 얘기하면은 한 런너를 얘기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장점은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써야 되는데 이러한 장점은 성형품의 폼질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수지 흐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월등히 좋아지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형품이 폼질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생산 원가가 절감된다. 즉 이런 부분을 했을 때 이 하트라는 부분들은 노즐 자체를 연장시키는 장치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노즐 자체의 부분이 아주 가깝게 제품과 가깝게 붙어 있기 때문에 스크랩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생산 원가가 절감되고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서 성형 사이클이 빨라집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무인 자동화도 가능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런너리스 사출의 장점입니다. 그래서 성형품의 폼질이 우수하다. 생산 원가가 절감된다. 성형 사이클이 단축된다. 무인 자동화가 용이하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금형 설계 시방서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자, 금형 시방서입니다. 이 금형 시방서는 여기에 필요한 어떠한 부분을 설정하여 이것을 기록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금형 설계 시방서입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하고 사출기 조건이라든가 어떤 사출기 크기라든가 금형의 크기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모든 제약 부분이 있는 것, 그 다음 마찬가지 금형의 재질은 뭘 사용할 것인가, 사출의 재질은 뭘 사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랩핑의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기록해 놓은 부분을 금형설계 시방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금형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주문자와 검토한 후 기록한 양식이다. 다시 한번 하게 하면은 금형 설계에 필요한 사항을 주문자와 검토한 후 기록한 양식을 금형 설계 시방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금형 시방서를 기준으로 금형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표준 게이트 혹은 사이드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표준 게이트 혹은 사이드 게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사이드 게이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특성인데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러한 부분에 유동 경로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노즐에서 나온 수지는 서브루를 통과하여 그 다음에 런너를 통과하고 앞부분에 게이트를 통과해서 제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거기서 이물질을 걸러주기 위한 콜드 슬러그웰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콜드 슬러그웰은 초기에 나오는 처음으로 들어온 수지에 이물질이 있다고 가정하에 이 이물질을 먼저 이 콜드 슬러그웰에 담고 나머지 부분 좋은 재료만 성형품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옆에 그림은 표준 게이트 혹은 사이드 게이트, 이 부분은 평면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여기서 이 W는 게이트 폭이고 여기서 이 부분은 게이트 랜드, 이 부분은 게이트 높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T는 제품 성형품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표준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준 게이트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상면에다가 가공을 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게이트 가공이 용이하다 보니까 게이트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수정이 용이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부분은 전체적인 일반적인 범용 수지에 적용되는 그러한 게이트입니다. 단 표준 게이트는 성역 압력에 대한 손실이 크다. 이 압력 부분에서 짧은 부분을 통과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성역 압력에 대한 손실이 그렇게 큽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게이트 가공이 용이하다. 게이트 치수 수정이 용이하다. 대부분의 범용 수지에 적용된다. 표준 게이트는 성형 압력 손실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게이트 위치를 결정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을 했을 때 이 부분은 안 보이는 쪽입니다. 예를 들어 이 부분이 윗면이고 이 부분이 아랫면이라고 봤을 때 윗면에는 우리가 위에서 사람 눈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부분들은 있어도 아래에서 위로 쳐다보는 그러한 기능이 없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아래쪽에 게이트 위치를 설정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두 번째, 이 웰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성형 압력 부분에서 설치를 할 때 여기서 게이트를 넣게 되면 이 부분이 쭉 흘러가다가 이 부분에 이렇게 수지가 흘러가면서 이쪽 부분에 웰드라인이 발생을 할 확률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처음에 출발했을 때보다 여기까지 가서 도달했을 때 온도가 상당히 식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여기서 게이트를 출발하여 들어가면서 수지 흐름이 이런 식으로 같이 흘러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웰드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게이트 위치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형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형상은 여기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선인데 여기 부분에 이런 곡면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게이트를 여기에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는 게이트를 절단하는 부분, 후가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직선 부분에 설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형상이 단순한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게 되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 두께가 가늘고 두께가 두꺼운 이 부분이 형성이 됐을 때 가는 쪽보다는 두꺼운 부분에 설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고려할 사항은 일단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형품의 가장 두꺼운 부분에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웰드라인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설치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형상이 단순한 부위에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설치한다. 성형품이 가장 두꺼운 부분에 설치한다. 웰드라인이 잘 생기지 않도록 위치를 정한다. 그 다음 파팅면 부분이 형상이 단순한 부분에 게이트 위치를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형품의 폭과 게이트 폭을 같게 한 것으로 두께가 얇은 성형품의 변형 및 응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게이트는 무엇입니까? 자, 지금 현재 그림에 보시면 이 부분이 런너가 되겠습니다. 수지가 들어와서 런너를 이렇게 통과를 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 척벽으로 아주 얇은 게이트를 따줍니다. 이 부분이 이제 제품이 되니까 제품과 같은 그림으로 제가 그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지를 밀어넣는 이러한 부분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요 앞에 있는 부분은 필링 게이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필링 게이트를 이용하여 이 부분을 따주고 있습니다. 성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품의 변형, 응력을 최소화한다. 단 이 필링 게이트는 말 그대로 게이트 두께가 상당히 얇습니다. 게이트 두께가 일반적인 표준 게이트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얇은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필링 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필링 게이트의 형상은 지금 그린 것 같은 이러한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름 게이트입니다. 비제한 게이트의 장단점 4가지를 설명하시오. 자, 게이트는 제한 게이트와 비제한 게이트 2개가 나눴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대부분의 게이트는 제한 게이트에 해당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용되어 있는 이 다이렉트 게이트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둘 수가 없이 노즐에서 나온 수지가 바로 제품으로 서부를 통과해서 바로 제품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제한 게이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제한 게이트는 다이렉트 게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을 게이트를 썼을 때 장단점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압력에 대한 손실이 훨씬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갔을 때 압력 손실이 없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압력 손실이 없다 보니까 바로 들어가니까 성형성은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성형성이 좋다. 단지 이러한 부분을 커팅을 하기 위한 후가공이 필요한다. 그 다음에 싱크 마크가 잘 발생되지 않는다. 압력을 그대로 들어가서 들어가기 때문에 싱크 마크가 발생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부분들이 일반적인 우리가 비제한 게이트의 장단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싱크 마크라는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
살 두께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러한 살 두께가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러한 부분에 이렇게 제품이 들어가는 이러한 부분을 싱크마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싱크마크라고 한다. 이런 싱크마크도 발생이 훨씬 더 줄어듭니다. 다시 한번 부분은 비치한 게이트의 장단점 네 가지를 설명하시라 했을 때, 장점으로는 압력 손실이 적다. 그 다음에 성형성이 좋다. 그 다음에 싱크마크가 잘 발생하지 않는다. 단점으로서는 후가공이 필요하다. 이러한 부분이 단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핀포인트 게이트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자, 핀포인트 게이트라는 것은 어떤 게이트냐? 지금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이러한 부분이 핀포인트 게이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핀포인트 게이트는 일반적인 우리가 사이드 게이트라든가 이런 부분하고는 틀립니다. 제품을 봤을 때 위에서 위치를 잡아 들어가기 때문에 수지의 흐름이 안에서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게이트, 표준 게이트라든가 다른 부분의 임의 구성 검정의 게이트들은 수지 흐름이 외측에서 시작해서 내측 다시 외측으로 가는 그러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만, 이 핀포인트 게이트는 내측에서 출발하여 외측으로 가는 그러한 수지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형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좋고 얇은 제품에도 성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스프루 부분이고, 이 부분이 런너 부분입니다. 이렇게 런너 부분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 앞부분, 이 부분이 게이트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핀포인트 게이트는 러너가 원형인 이러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핀포인트 게이트는 2매 구성 검정에서는 할 수가 없고 3매 구성 검정에서 가능한 그러한 검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부분에 위에 있는 이 스크랩을 제품보다 먼저 빼내고 다음에 제품을 빼내야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핀포인트 게이트의 특징은 게이트 위치가 비교적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다. 위에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게이트는 이 외곽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표준 게이트라든가 다른 부분은 이 외곽이 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품 안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을 게이트를 여기에 쏘든 여기에 쏘든 뭐 이러한 부분으로서 위치를 자유롭게 좀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단 디자인에서 부분에서 일어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감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과 협의는 필요합니다. 게이트 부근에서의 잔류 응력이 적다. 게이트 부근에서 일어나는 응력들, 잔류되는 응력들이 적어진다. 그 다음에 게이트부는 절단하기 쉽다. 사실 게이트부는 절단하기 쉬운 게 아니라 핀포인트 게이트는 자동 절단되는 그러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러한 부분들은 게이트 위치가 비교적 제한되지 않고 자유롭다. 게이트 부근에서의 잔류 응력이 적다. 게이트부는 절단하기 쉽다. 절단하기 쉬운 게 아니라 자동 절단되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매 구성 검형일 경우 어떤 형상이 적당한 러너의 형상입니다. 지금 현재 게이트가 아니고 러너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위에 부분에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이 위에 부분의 러너가 원형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래 부분에 보시게 되면은 지금 그 부분을 보기가 상당히 힘들지만 위에 부분과 동일한 그러한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위에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다리꼴 런너로 지금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반적인 3회 구성 검정에서는 원형 런너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을 당겨내고 이 부분에서 이 판이 이 러너라든가 이런 스크랩을 밀어내서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이 안쪽에 형상이 들어가게 되면 이 형상에서 잘 빠져나오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되기 때문에 주로 이 판, 즉 러너 스트리프 판에는 아무런 흠집을 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단 이 부분에서 하기 위해서 러너 록빈이 이 러너 부분을 당겨주는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러너 판에는 러너 스트리프 판에는 사실 말 그대로 이탈을 시키기 위한 판이지 이 러너를 파는 판이 그런 판에는 그러한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작동 부위 때문에 일반적으로 원형 런너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혹은 사각형 런너도 잘 빠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 사용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반원형 런너는 이렇게 런너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런너의 효율은 단면적에 비례하고 표면적에 반비례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면적이 크면 클수록 좋지만은 표면적이 그만큼 늘어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반원형은 단면적에 비해서 차지하는 표면적의 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매 구성 경일 경우 어떤 형상의 적당한 런너의 형상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대답은 사다리꼴 런너입니다. 다음 러너의 배치 형태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러한 부분으로 러너의 형태가 유지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일자형입니다. 일자형. 이 일자형 러너는 여기서 나온 수지가 이 일자의 배에 대해서 분기 런너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흐름성에 대해서는 부분에 대해서 이 런너의 밸런스를 조절을 해줘야 되는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있으나 이러한 다수개 빼기 했을 때에는 이러한 일자형 런너를 가끔 사용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 런너는 조금 굵고 가면 갈수록 런너가 가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런너 밸런스를 상당히 중요시 해야 될 부분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그러한 런너 형태입니다. 자, 두 번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 H 형태에 가진 이러한 런너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이 런너는 노즐에서 나온 수지가 제품까지 도달하는 거리가 똑같습니다. 똑같게 이렇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에 대한 부분에서 밸런스가 상당히 중요시 될 때 사용을 합니다. 일자 런너보다는 실질적으로 런너의 굵기는 같이 설정을 하여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번에 원형 배열을 하는 원형 런너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원형 런너인데 여기서 없는 것이 콜드 슬러그 웰이 이 스프루 록빈 밑에 바닥에밖에 사용을 하지를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5배기 했을 때는 가장 빠르게 해서 압력 손실이라든가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원형 배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원형 배열과 좀 비슷하지만 망곡형입니다. 망곡형. 우리가 만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망곡형 런너 사용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슬라이드 코어라든가 이런 언더컷이 있을 때 사용되는 런너로 S형 런너입니다. S형 런너도 마찬가지 노즐에서 나온 수지가 제품까지 도달한 거리가 같게 만들어주는 이러한 런너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의 런너는 토너먼트형입니다. 개수가 상당히 많을 때 사용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개수를 몇 개 안 해놨습니다만 이러한 토너먼트형으로 이용을 해서
수지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도달하는 거리를 각게 맞춰주는 이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캐비티가 뭐 이런 게 아니라 한 50개, 60개 되는 그러한 부분을 쓸 때는 이러한 토너먼트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금형으로부터 성형품을 빼내는 기구는 무엇입니까? 즉시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빼내는 이 기구가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이러한 핀이 이 제품을 밀어내서 빼냅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젝터 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